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귀순자를 이제 어저께 강제 북송을 시켰다 네. 이러는데 대한민국 영토 바뀌더라도 북한을 벗어나면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더구나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냈다. 네. 이건 뭐 100% 북한 눈치 보기인데 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 나랍니까? 진짜 코미디도 와. 이런 네. 코미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코미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비극이에요. 비극. 네. 아이고. 예. 아,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하셨네요. 네. 아니 장관이 네. 까맣게 모르고 있고 게다가 이제 판문점에 나가 네. 있는 육군 중령이 네. 청와대 안보실체 1차장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요. 단결 네. 누구누구 중령입니다. 오늘 15시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또 언론에 잡혀가지고 그때 언론을 아니까 이제서야 장관 또 몰랐다 이러고 있고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잡히지 않았으면요. 끝까지 오리발 내밀려고 그렇죠. 했던 것 네. 같아요. 그 오리발을 내밀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떳떳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의 정부로서도 지금의 군으로서도 떳떳지가 않았기 때문에 숨기면서 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문자 메시지가 이제 딱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방장관도 몰랐고요. 그 안을 보니까 야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도 이미 이제 이 주저앉았고 국방장관은 허수아비고 허수아비죠. 네, 네.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구나. 네. 와 이거는 헌법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럼요. 헌법도요. 네. 게다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통일부와 국정원 사이에 뭐 의견이 있다. 뭐 그래도 네. 또 다퉜나 봐요. 보내는 거 넣고. 근데 제 추측컨대는 통일부에서 그 통일부 장관 이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막 몰아붙였을 겁니다. 네. 보내자고. 국정원 이게 아니다. 좀 더 우리가 좀 상황을 뭐 체크라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거고 통일부에서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국방장관도 몰랐고 그리고 네. 이제 설사 그들이 뭐 열 몇 명을 죽인 살인자를 합시다. 그 국민들 발표를 하고 그 단계 걸쳐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뭐가 급하다고. 걔들이 한국 와서 뭐 살인 저지르겠다고 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보내가지고 사실 그 망신을 사고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장관은 뭡니까? 국방장관은. 그러니까 국방장관도 모르고 국방부 지휘체에 모른 상태에서 통일부 국정원이 데려다가 보내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방부나 대변인이 발표한 걸 보면은 남태평양 해상에서요 16명을 이제 살해를 했고 그다음에 차례차례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상당히 동해상에서 네. 너무 끔찍한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과연 팩트 이것이 얼마나 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소스를 북한에서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했겠지요. 조사를 네.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 않으려고 북한에 북송당하지 않으려고 자해까지 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들이 남한에 왔고 남한의 사법체계 내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남한에서 우리 쪽 내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응당한 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보내는 거 갑자기 뭐 세금 아깝다고 그랬을까요? 참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인권 문제도 관련돼 있고 게다가 북한에 대한 대북 관계에서도 정말 또 한 번 저자세 이건 아닙니다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준 그런 케이스가 되었죠. 네,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그 동해상에서 이제 북한에 이제 살인을 한 사람을 너무나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뭐 폐기물 보내듯이 북한으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이요 어저께 이제 오후에 발표를 이제 그것도 마지못해서 한 거죠. 들켜가지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선언들을 추방했다. 추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대한민국의 헌법상에 보면은 분명히 동해상에서 NLL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런 식으로 추방을 할 수가 있는지.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요, 자기들 눈에 거슬리고
안영환, 전용 이러면은 북한으로 추방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이 논리인 거예요. 문제가 네. 이제 지금 탈북자들이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이제 완전히 지금 흥분하는 게 네. 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부가 탈북자들을 이제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나 자유를 찾아왔다. 그럼 너 북한에서 뭐 했어? 나 북한에서 뭐 사기 한번 저질렀다. 나 북한 폭력죄가 하나 있다. 나 몇십 년째 무슨 범죄가 있다. 라고 한다면 넌 안 돼. 추방해버리면. 탈북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 자체가 현재 중국이나 뭐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아, 거긴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 난 갈 수가 없는구나. 이런 강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건 북한이 굉장히 바라는 겁니다. 가자마자 그냥 보내버려? 탈북했는데 북한 보내라는 것은 북한과 죽으란 소리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두 사람은 분명히 북한에서 사형 당합니다. 죽으란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게 이겁니다. 게다가 그 죄의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보낸다는 게 그게 자의적인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항상 그렇습니다. 태영호 공사한테도 그러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범죄 때문에 도망갔다. 뭐 북한에서 내려온 뭐 군인이 내려왔으면 그 북한에서 무슨 범죄 저지르고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려왔다. 나쁜 놈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데려다가 야, 너 범죄자니까 못 받아. 이런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탈북자들 사이가 지금 벌컥 뒤집힌 겁니다. 또 이건 그렇습니다. 이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악의적인 해석과 악의적인 판단이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네, 베르님께서 페스카마호 때도 비슷한 일이 아니고 거의 똑같은 네.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스카마호하고 동의돼 이 사건에서 수상한 인권 변호사 문재인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요. 이 홍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른바 네, 그럼요. 추방하는 거. 네, 이 네. 문제 때문에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자,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아마 뜨끔했을 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정권에 눈만 이렇게 삐끗하면은 그냥 추방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이 홍콩 사태에 있어서도요.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일은 죽어도 안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요. 네. 네. 근데 저는 정경들한 사람이 기가 막힌 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그거를 까맣게 몰랐다고 또 말을 하는 창피해갖고도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명령 체계가 흐트러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척추 근간인 국방에 대해서 이 좌파 정권이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군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국당 알기도 우습게 아는 거고 네. 군 알기도 우습게 아는 거고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서 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이 사람들 처음에는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공포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군대, 국정원, 경찰하면 자기들이 당했던 것 때문에. 그런데 요즘 세상에 군이 쿠데타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진짜 쿠데타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기무사에서 나왔던 관련 자료 말도 안 되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보고 싶은 건 본 그 자료 가지고도 발발 떤 겁니다. 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군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하면서 엘리트 군인들 다 잘라내고요. 깜빵 넣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육군이 쿠데타 일으키면 제일 세게 나온 거 아닙니까? 육군 배제한다면서 공군 해군으로 바꾸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저도 공군 출신이에요. 공군 해군이 육군에 비해서 좀 너무 약하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할 건 아니에요. 전략이란 차원에서 봐야죠. 군의 전력을 어떻게 하면 또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 시점을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육군 애들이 쿠데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안 돼. 죽여야 돼. 이건 아닌 겁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고 군인들 개 망신 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참 이상한 인권소장센터 이런 사람 내세워가지고 정말 먹칠을 하고요. 그것뿐입니까? 아, 이제는 목숨은 끊은 군인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군인은요, 네. 사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네. 자살이라는 이 선택이라든가 이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네. 근데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군인을 그 자살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 절대로 다시 용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요. 네. 지금 군을 지금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켜 놓으면은, 일단, 유능한 장성들을 다 잘라냈습니다. 다 몰아내고, 그렇다 보면 군도 사실 인적 자원이 네. 가장 중요한 데 아닙니까?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그러니까 군인들 또 그다음 두 번째는 군인들의 의지를 다 말살해버린 거예요. 지금 군인들은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당수가 월급쟁이화돼 있습니다. 그냥 월급봉투 가지고 출퇴근. 군인은 그게 아니에요. 군인은 그야말로 전시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기엔 결기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기투지를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네, 별이 4개인 대장을 청와대 행정관이 그 국방부 앞 카페에서 불러내지를 않나. 네. 진짜 이게 제가 볼 때는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습니다.